예,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진아입니다. 자, 3월의 셋째 주 3월 17일 일요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퀸즈 투어라 그러죠. 암말들 이제 경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이제 툭선배인데 부산 마필들과 이제 서울 마필들이 이제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부산은 그렇게 신경을 잘 안 쓰는 편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자, 이 서울 마필 하나가, 아주 무명의 서울 마필 하나가 정말 눈에 띄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경주를 좀 그렇게 해서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 툭선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퀸즈 투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주시해서 좀 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토요 경마 예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준비한 경주는 5경주와 7경주와 9경주입니다. 네, 툭선배까지 해서 이제 3개 경주를 제가 준비했는데, 글쎄 뭐 큰 고배당은 아닙니다. 큰 고배당은 아니고, 이제 툭선배가 아마 이제 고배당이 될 것 같아요. 워낙 이제 16마리가 이제 오픈 경주는 이제 대상 경주 중에 오픈 경주.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이 같이 만나는 경주는 대상 경주가 되겠죠. 그럼 16마리까지 출주가 됩니다. 나머지 경주는 이제 뭐 특별 경주 같은 경우는 14마리고요. 자, 아무튼 이제 그 경주에 말 두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배당이 좀 입상만 된다면 배당이 좀 나아줄 수 있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경주, 7경주, 9경주라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경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뭐 워낙 1300m인데요. 국내선 5군. 워낙 뚜렷한 축이 있죠. 조이렇게. 근데 좀 그래요. 아직 암말이고 500kg짜리고 이렇게 좀 어린 마필에게 강도 높은 훈련이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조이렇게 훈련 내용을 보면 3차례 동반 습보인가요? 뭐 여러 차례 동반 습보를 했는데 여유가 많이 있었습니다. 일단 훈련에서는 여유가 많이 있었어요. 뭐 상대가 누구든 간에. 근데 이런 마필들 보면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통이라 그러죠. 말이 이제 커가면서 오는 병이 골막염입니다. 골막염. 근데 이게 이제 쉬어주면은 아무것도 아닌 병인데요. 이걸 모르고 이제 실전에 나가서 뛰면 병이 커지는 거죠. 커지는 건데, 그렇다면 이제 좀 오래 푹 쉬어야 됩니다. 경주력 저하 요인도 있고요. 근데 이런 걸 일찍 발견하면 좀 이렇게 빨리 치료를 하면은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병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일단 이 조이러키가 훈련이 좀 너무 세기 때문에 혹시라도 어떤 훈련에서 좀 데미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우려하는 거죠. 근데 여태까지 지금 3번 동반 습보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지금 좋은 스피드를 좀 보이고 있고요. 아주 자세도 안정되어 있고 등치가 암말인데 큰 등치에도 부드럽습니다. 문제는 이제 후착 찾기죠. 이제 3번 금성인데, 자, 이 마필도 보면 이 전구 운동이 안 되죠. 지난번에 하만식 기수가 게이트 이탈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한 50m를 그냥 걸어 나와요. 그 이후에 이제 스피드가 가속이 붙어가지고 이제 후미권에 따라 붙었다 라스트에서 취입을 하는데, 기본은 갖고 있는 마필이 이제 언제 이 전구 운동을 하느냐가 문제인데, 일단 뭐 3번 금성이가 후차권이고요. 정상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마필은 9번마 행운축제입니다. 행운축제. 직전 경주에 라스트에서 이제 운해에게 걸렸죠. 두마가 이렇게 안쪽에 있었고 운해가 있었는데 행운축제가 가운데에 낑겼어요. 낑겨가지고 탄력이 떨어지니까 운해가 이제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약간 걸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행운축제가 라스트에서 조금 탄력은 없습니다. 근데 금성이는 땅바닥에서 오지만 9번마 행운축제는 선두권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배팅하실 때 보면 한 마리는 앞에 가는 마필, 축을 세워놓고요. 한 마리는 뒤에서 오는 마필. 이게 이제 기본 어떤 배팅 방법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7번 주이러키는 뭐 한쪽 눈 감고 뛰어도 지금 보여준 전력으로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역시 앞에 가는 9번마 행운축제, 뒤에서 오는 3번마 금성이 이 두 마필을 공략권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리고 이 경주로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이 라이언 펀치, 그러니까 조교사들도 보면 특히 이제 뭐 몇몇 조교사분들이 그런 조교사분들이 있죠.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경주를 잘 선별해서 갖다 출전을 시켜요.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다 미리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저 경주에 가서 입상을 해야 되겠다, 상금을 벌어야겠다, 이미 다 미리미리 공부를 해둬야 되겠죠. 자, 이 1번 라이언 펀치입니다. 10주 만에 나오는데 1200m입니다. 순발력이 있고요. 이 경주에 뭐 누가 순발력이 있든 간에 일단 뭐 라이언 펀치가 안쪽에 있고 외곽에서 밀어붙인다 해도 이 라이언 펀치가 등치가 좋기 때문에 뭐 섣불리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요. 자, 일단 라이언 펀치도 역시 이제 등치에 비해서 좀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스트에서 지난번에 덜미를 잡혔는데 오늘 경주엔 덜미를 잡을 말이 없어요. 일단 선행만 나서면 선행을 실패하더라도 이 선에만 가도 충분히 입상할 수 있는데 이 경주에 또 후차권이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합니다. 뭐 천도봉도 최고 작기 때문에 또 강하게 때리고 갈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나머지 마필은 사실 능력이 없어요. 크게 능력이 없고 8번 시티우스도 12주 만에 나오기 때문에 경주 감각을 좀 우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아무튼 여러분들 1번 라이언 펀치와 5번 천도봉이 가장 어떤 저배당을 형성할 것 같은데 너무 그런데 현혹되지 마십시오. 일단 이런 경우, 그러니까 천도봉이 위험하다 이랬을 때는 배당의 어떤 메리트를 느끼기보다는 한 번 더 의심을 해보고 그래도 이 두 마필밖에 없다 그랬을 땐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좀 쉬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라이언 펀치는 믿을 수 있지만 후차권은 좀 불안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800m 삼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경주인데 저 8번만 1등선입니다. 토요일날 출전하는 매직 라이트 있죠. 매직 라이트 같이 이제 동반 스포를 했는데 약간 매끄럽게 주행이 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경주에서 이것보다 더 다 좋은 게 없어요. 뭐 다른 걔는 1등성이라는 마필은 약간 주춤거린 거 빼놓고는 다른 마필들을 보면 하나씩 단점을 잡자면 상당히 많습니다. 세 가지씩 단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자, 7번은 베스트 인올입니다. 베스트 인올이 제가 이제 직전에 2월 2일 날 이제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추천은 못 해드렸습니다만은. 자, 아무튼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그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필은 박태종 기수하고 맞질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박태종 기수는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여요. 밀어붙이는데 이 마필은 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누구죠? 장추열 기수가 깡바닥에서 날라온 이유가 그만큼 힘을 남겨뒀기 때문에 라스트에 날라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리가 1800m예요.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 부진맞을 틈이기 때문에 오늘은 베스트 인호를 배제해서 공략해서는 안 되겠다. 나머지 마필 없습니다. 뭐 연주대군인데 아까도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최종병기, 뭐 잉그란스키, 전설시대 이런 마필들하고 뛰었기 때문에 사실 연주대군이 1800을 다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는 일단 8번 1등선과 7번 베스트 인 올 한 방으로 공략을 하는데요. 일단 이런 경주는 보연승식이죠. 일단 안전장치를 해두고 공략을 하는 것이 좋겠다. 자, 7번, 8번, 7번 두 마필만 공략 권해드리는 제 3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4경주입니다. 혼합 4곤 마필들인데, 자, 이 경주도 이제 이 10마만 없으면 공략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근데 이 10마 두 마필 있죠. 3번 대한강공과 4번 아라하자가 주행심사 때 곧잘 뛰었어요. 뭐 아직 어린 티는 남아 있었지만은
곧잘 뛰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한강군도 보면 전 구간을 이렇게 똑같은 스피드로 뛰었다라는 단점은 있고, 또 4번 아라자도 약간 고개 높은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일단 뭐 주행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나쁘진 않아요. 조금씩 경주를 경험해 가면서 변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두마필이 얼만큼 뛸 것이라는 것은 예측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이 경주가 이제 좀 혼합 4군 중하이 클래스이기 때문에 1번 스마트 체스넛, 뭐 7번 스페셜 키, 8번 라이언 특급, 자 이런 마필들 지금 축을 선정할 수가 있는 경주가 되겠죠. 1번 스마트 체스넛인데 조금 따라가는 게 늦긴 하지만은 괜찮습니다. 1번 게이트고요. 이 경주가 센 마필이 없기 때문에 스마트 체스넛이 충분히 사정권 안에 경주를 펼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후차권 찾기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강군이나 아라하자 3번, 4번 이 두 마필이 과연 잠재력이 얼마나 있을까? 좀 그런 것들을 좀 의심해 봐야 되는데, 일단 8번 라이언 특급입니다. 주인공은. 자, 이 마필은 1200까지는 안 돼요. 좀 힘이 차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지금 현재의 이 마필의 능력만 놓고 따진다면 단거리입니다. 단거리. 단거리에서 이미 1분 1초 대 2초 대를 뛴 마필이에요. 1분 2초 대 1초 2초 대를 뛴 마필인데 순발력이 없질 않아요. 이 마필이 오늘 선행도 나설 수 있습니다. 뭐 신마들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경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이 보여준 순발력, 경주에서 보여준 순발력만 놓고 따진다면 라이언 특급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8번 라이언 특급을 스마트 체스넛과 같이 엮을 텐데요. 자, 7번 스페셜 키입니다. 역시 이 마필도 단거리용이죠. 아직까지 힘이 덜 차 있기 때문에 단거리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볍게 뭐 안고만 가면 돼요. 안고 가는데, 일단 제가 왜 이 경주를 추천 경주를 삼지 않았느냐, 이게 배당의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겠습니다. 이 3번, 4번이 과연 얼만큼 인기를 끄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략 여부가 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일단 3번, 4번이 좀 많이 좀 뺏어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지만은 또 금화필들의 어떤 잠재력을 가늠하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제 기존의 띠마필이 그래도 좀 낫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해서 1번 또 7번, 8번 이런 마필들 위주로 좀 공략을 좀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000m 5경주입니다. 국내산 육군 마필 오늘 첫 번째 추천 경주인데, 일단 뭐 다른 마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또 역시 이제 성공 퍼레이드라든가 직전에 저희가 성공했던 경주죠. 14배, 15배짜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7번 우승강맥이 있고, 인디서티죠. 9번마. 이런 마필들 사실 믿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제가 직전 경주에 성공 퍼레이드를 추천해 드렸지만, 사실 가슴 졸였어요. 시원시원하게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렇지 못했었고요. 라스트에서 걸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추천드리는 마필은 6번만 다이나스톰입니다. 다이나스톰. 큰 걸음은 없어요. 큰 걸음은 없는데 단거리이기 때문에 이 마필을 좀 공략의 어떤 축으로 좀 세워놓고 하는데요. 왜 축으로 세우느냐? 자, 이 마필이 지금 그 주행 악벽 때문에 훈련을 못했던 마필이에요. 근데 훈련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거기다가 이제 훈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펜스에 붙여놓고 이제 똑바로 뛰라고요. 펜스에 붙여놓고 습보를 하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는 정중앙에서 습보를 해요. 외곽주로죠. 바깥주로 가운데 놓고 습보를 하는데, 역시 이제 차고 작기 때문에 약간 주폭이 좀 짧아요. 한계를 보이는데 단거리니까 괜찮습니다. 1000m인데 뭐 이 정도 그 정도야 뭐. 그다음에 상대도 좀 약하고요. 거기다가 조교가 기가 막히게 됐고요. 또 순발력도 있습니다. 이 마필이 지금 따라가면서도 경주를 펼쳤는데, 지금 조교를 못했는데도 이렇게 말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교를 했을 때는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상대가 좀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 이 6번 마스 다이나스톰으로 축으로 공략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일반 성공 퍼레이드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안쪽 게이트고, 뭐 직전에 보니까 순발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우승광맥인데, 자, 이 마필도 보면은 전구 운동이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이 단거리에서나 뛸 수 있는 건데, 데뷔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조인권 기수가 선행을 나섭니다. 선행을 나섰는데 라스트에서 신마 파티레이드에게 잡혀요. 라스트에서 걸음이 무너졌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번 이제 1200 뛸 때 역시 이제 인기권에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가감하게 자를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런 건데, 오늘 같은 경주는 얘가 또 선행을 나선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물론 안쪽에 성공 퍼레디가 있지만 우승 강맥이 지금 안효리 기수의 50kg 부담 중에 2점도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설 수가 있고, 또 5번 현수제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능력마 현수제가 있는데, 능력마라고 좀 그렇긴 그렇고요. 이런 경주에서 어떤 능력을 보일 수 있는 현수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뒤에서 이제 올라왔죠. 이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그렇게 큰 마필이, 그러니까 큰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다이나스톰을 축을 해서 주력과 방어로 한번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200m 6경주입니다. 국내산 5곤 마필 12마리 출전해 있는데 좀 애매하죠.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아요. 일단 뭐 라운비상이라든가 피노누아도 이제 1200으로 내렸고 1000m 뛴 걸 보면 1200에서 통할 수 있고, 직전에 이제 박태준 기수가 무리한 전개 속에서 라스트에서 1300에서 무너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선주공주인데 순발력은 떨어지지만 또 뒷심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이나나 기수의 51kg 부담장도 2점도 있고, 단지 이제 선주공주가 순발력이 좀 떨어지는데 상대들이 좀 빠르다라는 얘기예요. 피노노라든가 라운비상이 좀 빠른 그런 발걸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선주공주가 라스트에서 이제 얼만큼 추임력을 발휘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마필 11번 아르칸 갤러퍼 이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이 12조는 보면 제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펜스에다 대놓고 조교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가운데로 똑바로 못 뛴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그래서 진 거예요. 안으로 기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단점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이 아르칸 갤러퍼가 이기려면 선두권에 바짝 붙어 가야 돼요. 바짝 붙어서 라스트에서 이제 바깥으로 꺼내가지고 취입을 해야 되는데, 빠른 마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피노누아라든가 미카, 뭐 빠른 마필들이 라이런 이런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10번 아르칸 갤러퍼가 쉽게 선두권에 가기는, 물론 가긴 가겠지만 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경주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라운비상의 승군전, 피노누아의 선행력, 그다음에 10번마 선주공주의 마지막 스피드, 뭐 이렇게 좀 싸움을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세 마필로 압축해서 공략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300m 7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마필들 12마리 출전해 있고, 역시 이제 출전 두수는 많은데 조금 그 위험성이 있는 경주가 다분히 있었지만 요 경주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려요. 일단 뭐 일본마 천지시나, 직전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마필이 인기 거의 1위권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현장에서 제가 말을 보고 빼드렸어요. 완전히 말이 그 진짜 피죽도 못 먹은 것처럼 그렇게 좀 걸어다녔고요, 예시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좀 빼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6번 개선 강자입니다. 뭐 직전 경주에 이제 약한 상대들 틈에서 이제 장거리를 뛰었는데 라스트에서 조금 안으로 기댔죠. 기댔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이제 우빈명과 토요일째 출전하는 우빈명과 같이 이제 병합 쪽을 했고요. 자, 9번마 올 위드입니다. 좀 생각 밖으로 뛰는 마필이에요. 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인데 올포이와 같이 이제 병합 쪽을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근성이 좋아요. 근성이 좋고, 직전에 제가 전혀 1월 20일 날 1000m에서 선행 갔을 때, 이겼을 때 그때 뛰는 걸 보고 사실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경주에 안쪽 게이트에 유리함도 있었지만 선행을 나서 가지고 라스트에서 아주 끈덕진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오늘 먼저 승군전이고 거리가 늘었지만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좀 해볼 만한 그런 마필이고, 일단 아무튼 9번 마스 개선 강자가 어떤 자기의 단점을 충분히 보완을 해갖고 나왔고요. 상당히 좋은 탄력이고, 거기다 또 조경호 기수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충만한 6번 개선 강자입니다. 자, 이제 문제는 1번 천지시나요.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리 검증이 돼 있는 마필인데 직전 예시장에서 컨디션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기권에 있었지만 가차없이 부러뜨렸던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데, 일단 천지신화의 현장 컨디션이 중요합니다. 컨디션이 아니라면 올 리드미 쪽으로 좀 공략이 가능하겠고요. 아니면 뭐 또 하나 이제 더 안고 갈 수 있는 마필이 있는데 10연마 게리마트입니다. 게리마트. 자, 이 마필이 지금 승군을 해가지고 국내산 4군으로 승군해가 1300에서 히트했는 거런과 같이 마지막에 이제 경합을 펼칩니다. 경합을 펼치는데 졌어요. 결국엔 졌는데 체구가 작기 때문에 그 이후에 1403번을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딱 1300이 유리해요. 51조의 부담 중량이고 상대가 이렇게 천지신화가 컨디션이 아니라면 이경주에서 유일하게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11번 게리마트입니다. 거기다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에 하나라도 올리드메가 직전에 2번 게이트에서 오늘은 9번 게이트고 안쪽에서 빠른 마필 뭐 왕송이라든가 시타델 뭐 천지신화 이런 마필들이 올리드미를 괴롭힌다면 또 그마저도 위험성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경주의 게리마트는 보병마다 현장에서 컨디션 여하에 따라서 공략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7경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8경주입니다. 국내산 4군 경주죠. 이 경주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인기권에 있는 마필 8번 올포유와 10번 오썸 워리어를 빼고 공략을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상대가 눈에 띄는 마필이 지금 4번 대산보배 정도인데, 대산보배가 지금 2번 입상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대는 상당히 약했어요. 좀 뒤에서 왔다라는 것 뿐인데, 뒤에서 왔기 때문에 자력으로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력으로 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상대는 좀 약한데 그 오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깝대기 베껴갖고 왔기 때문에 경주가 자칫 빠르게 간다면 대산보배도 격차를 좁히는 데만 좀 그칠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마필은 능력이 없어요. 비양만리가 지금 훈련을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냥 주구장창 뛰어다니다가 이번에는 가볍게 훈련을 마쳤는데, 그래서 그런지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데, 빠른 마필이 있죠. 로열 스텝이라든가 선행을 나서에 조금 띄워주는 마필. 이 마필이 지금 작년 1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김혜선 기수가 기승했을 때 강하게 한번 어필해 드렸는데 3착 왔어요. 결국 3착밖에 못 왔는데, 그게 능력의 한계입니다. 거기가 답니다. 단데 그날 이제 주로가 가벼웠기 때문에 기록은 상당히 좋았지만 한 2개에서 2개 반 정도는 늘려서 계산을 좀 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올포유가 승군전이지만 좀 능력이 있고요. 오썸 타이거가 공백에서 완전히 회복을 해갖고 나왔습니다. 두 마필로 이제 압축해서 공략할 수가 있는 경주인데, 복병은 1번 비양만리, 또 그다음에 4번 대산보배, 이런 마필들이 이 마필들을 좀 괴롭힐 수는 있지만 능력 차이는 조금 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음 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경주거리 1400m 구경주, 결국에는 킨즈투어 대상경주죠. 툭선배, 킨즈투어의 첫 번째 이제 툭선배인데, 부산 마필들이 좀 와 있고요. 이렇게 따지면 될 겁니다. 일단 뭐 그 부산 마필 중에도 대표마라 그러면은 뭐죠? 그랑프리에서 2착으로는 우승터치가 있고요. 우승터치가 9번이군요. 예, 9번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번 그랜드 특급이 최근에 이제 상승세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동투자라든가 이런 마필들인데, 부산의 대표격인 마필이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의 대표격인 마필은 역시 이제 떠오르는 별이죠. 13번마 인디언 블루입니다. 그다음에 기존의 이제 마필로서는 16번마 이제 상류인데, 일단 뭐 이제 깍쟁이가 최근에 이제 저조한 그런 성적을 보였고요. 루비킨이 이제 기본적으로 순발력을 앞세워서 얼만큼 버티느냐가 관건인데,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 마필은 이 선에서 따라가도 되는데 지금 약간 그 뒤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이제 초반에 이제 싸움이 필연입니다. 자, 근데 제가 오늘은 여기서
딱 한 마리만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마필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의 대표격인 마필이 이런 마필들이 있는데 제가 이 9경주, 그러니까 5경주, 7경주에 이어서 이 경주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일단 좀 분산 배팅을 하겠습니다. 이 경주는 딱 까놓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10번마 당대 전승입니다. 자, 이 마필이 보면 1400에서는 정말 강한 마필이에요. 정말 강한데 이 마필이 컨디션이 아닐 때도 1400에서 입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입상을 해가지고 따라가면서 그것도 따라가면서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정년 퇴직하신 8조의 김춘근 조교사가 처음에 관리하던 마필이에요. 처음에 정말 이 마필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가 30조로 이적을 했고 약간의 어떤 그 컨디션 난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회복했어요. 근데 1400을 옛날에 뛰던 걸음을 보면 여기서 안 된다는 얘기 결코 못하는 마필이에요. 정말 앞말이 힘도 좋고요. 500km 넘어가고요. 선취입이 다 됩니다. 1400에서는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에요. 장거리에서는 자세가 높기 때문에 힘이 들지만 일단 단거리 1400m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 힘이 좋고 컨디션까지 지금 매치가 돼 있고요. 현장에서 다시 한번 컨디션을 매치하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0만 당대 전승을 이 경주에서 축으로 세워서 공략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9번 우승턱치라든가 인디언 블루 13번 마죠. 16번 마 상류. 제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세다는 마필, 요 세 마필은 꼭 가져가겠고요. 또 나머지 이제 마필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방 정도는 공략해도 환수가 나오지 않겠냐. 주력과 방어만 잘 선별을 하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구경도 마치겠습니다. 자, 경주가 1800m입니다. 10경주. 군에서는 3군 마필들인데 부진마들이에요. 부진마 일색이고요. 지금 아무래도 10마 크립토벨이라든가 그다음에 흑선풍 1번이죠. 그러니까 약체들 틈에 만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학생하고 뛰다가 지금 이 마필들이 지금 중학생하고 상대가 중학생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제 3번 바다돌풍이 아마 이제 선행을 나서려고 길을 쓸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마필들은 뭐 이래저래 안 돼요. 이래저래 뭐 어떤 전개를 그려도 전개가 안 나오는 마필들인데 딱 하나 취입이 되는 마필이 2번 막 골든 임팩트입니다. 골든 임팩트. 여러분들 여기 이경주 길게 말씀드릴 거 없어요. 일단 10번 막 크립토펠이 지금 장거리에 와가지고 이제 좀 어느 정도 적응을 할 것이냐 뭐 관건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1400m에서 취입력을 보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대가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자, 1번 흑선풍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단점을 말씀을 드렸죠. 동체에 비해서 작은 발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체구를 갖고 있어도 못 뛰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자, 3번 바다돌풍도 꼭 선행을 나서야 뛰는 마필이죠. 고기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불리한 점들이 갖고 있어요. 만에 하나 바다돌풍이 선행을 못 가면 이미 그 맞고는 휴지 조각이 된 거고요. 뭐 결국 기대할 수 있는 건 흑선풍이나 크립토벨인데, 자, 그렇다면 이 두 마필을 좀 일단 엮어두고 공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골든 이펙트입니다. 다시 한번 2번 골든 이펙트의 어떤 취임력을 기대하면서 이제 공략을 할 텐데, 골든 이펙트를 축으로 해서 두 방. 그러니까 결국 삼복조의 형태의 막권 조합이 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흑선풍이나 크립토펠의 어떤 그 상대적으로는 능력은 위에 있지만 약간의 어떤 불안감을 다 갖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력과 방어를 좀 잘 조절을 해서 배팅에 좀 조절을 해서 좀 공략을 해야 되겠다. 아무튼 1번 흑선풍과 2번 골든 임팩트, 10번 크립토벨, 자, 이 세 마필을 갖고 공략한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경주였습니다. 자, 경주거리 1900m 11경주입니다. 국내산 2군 마필. 자, 이 경주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 2군 경주인데 또 부진마들이에요. 그냥 꼬만꼬만한 능력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또 10번만 뉴앤드 베스트가 눈에 띄었습니다. 근데 뉴앤드 베스트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
자, 잇마필의 체형을 보면 한 480에서 90대까지 나가는 마필이요. 잘 생겼습니다. 예시장 가서 봐도 하자가 없어요. 뭐 어디 뭐 발굽이라든가 뭐 가슴 뭐 목 놀림이라든가 정말 하자가 없는데 실전에 가서는 안 뛰어요. 모르겠습니다. 왜 못 뛰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나이만 먹어왔습니다. 근데 직전에 조금 컨디션이 좋았는데 아베 기수하고 맞는지 뛰어 올라와요. 또 걸음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걸음이 나왔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1번 볼드윈즈 고개가 높기 때문에 순발력이 없다. 깡바닥에서 경주를 펼쳐야 되겠고 2번 무브먼트도 결정력이 없다고 제가 나올 때마다 빼드린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4번 천둥병적인데 천둥병적의 체중을 잘 한번 보십시오. 한 440kg대인데 직전에 420kg까지 빠졌어요. 빠져도 뛰었습니다. 입상을 했어요. 입상을 했는데 그 상대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이제 볼드윈즈라든가 늦게 왔죠. 메가스나미. 사실 420kg짜리의 이런 메가스나미나 볼드윈즈가 진다는 게 조금은 좀 뭔가 좀 그렇죠. 자, 아무튼 이래서 이제 위험한 인기마라는 얘기죠. 볼드윈즈, 천둥번쩍, 메가스나미 이 정도고 무브먼트. 그다음에 훈련 내용이 좋은 마필은 3번 여의주입니다. 여의주고 10번마 뉴앤드 베스트가 직전에 뛴 걸음을 1800을 뛰었는데 라스트에서 날라왔어요. 아주 그 중반 이후에 거의 한 200m 남겨놓고는 스피드가 상당히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오늘 거리가 1900m입니다. 1900m.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공략을 좀 해볼 텐데요. 일단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뉴앤버스를 제가 3세판이라 해서 3판 딱 공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이 뉴앤베스트는 현장에서 컨디션을 좀 점검을 해가지고 공략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 15만 뉴앤베스트가 지금 아베 기수가 조교를 했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아베 기수가 조금 뭐라 그럴까 말이 좀 나대요. 나대는 것을 보면 역시 조금 뭔가 컨디션은 분명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컨디션을 좀 매치시켜서 공략하겠다는 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11경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 경마 같은 경우는 또 토요일하고 틀리죠. 좀 후반부로 갈수록 좀 물론 토요일도 후반부에 어려웠었지만은 좀 그렇습니다. 난해한 경주는 아주 난해하고 또 쉬운 경주는 또 인기마들을 좀 공략해야 되는데 그 인기마들이 빠지면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경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역시 이제 좀 경주 선별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선별을 할 텐데 다시 한번 그 컨디션 점검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겠고 일단 뭐 제가 좀 준비한 경주는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 좀 현장에서 좀 세밀하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